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네. 갑자기 막 밖에 창밖을 보니까 막 비도 아침서부터 계속 지리하게 내리고 날도 꿉꿉하고 습도도 높고 그렇다고 창문 열면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러네요. 어쨌든 뭐 날씨는 그렇다 치고 가야 할 길은 가야죠. 항상 여태까지 우리는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짧게 뉴스부터 좀 이렇게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후오비 그룹 홍콩 상장회사 지분 73.73% 인수라고 써있죠. 중국 현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홍콩 상장회사 페트로닉스 홀딩스의 지분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그룹의 CEO 리린과 피션 캐피탈의 회장 팅농숑에게 각각 73.73%, 6.8% 양도됐다. 이에 후오비 그룹은 페트로닉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 홍콩 상장회사 인수권은 후오비 그룹에 있어 국제화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암암리에 여러 나라의 거래소 지분이나 금융회사 지분을 서서히 계속해서 이제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뉴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반대로 봐야 할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사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록체인 특허 의미 없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런 얘기는 그냥 이런 뉴스 자체는 그냥 반대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뉴스가 한 이틀 연속해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란 SCC 부위원장 로하니 대통령 국가 발행 암호화폐 지지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또 한 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뉴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또 러시아 의회 9,000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 가능성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지금 제도권 이내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도화 시키고 규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러시아 자체도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월가의 늑대 실제 주인공 벨포트 BTC 투자자 세뇌 당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다 영화들 보셨잖아요. 저도 이 영화 재밌어서 저는 2번 봤거든요. 근데 실제 주인공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면에 있는 의도는 모르죠. 여우 새끼 같은 그런 부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또 보면은 유명 유튜버 암호화폐 폰지 사기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뉴스에 막 흔들리시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그리고 왜 이런 뉴스가 나왔나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뉴스랑 부정적인 뉴스랑 섞여서 나와요. 근데 긍정적인 뉴스는 한 70%만 믿으시고 부정적인 뉴스는 잘 읽어보시고 오히려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지금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처리가 미약하고 속도 거기에 이제 얹혀져 있는 게 여러 가지 덱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병력 현상이 생긴다고 한 게 벌써 이게 한 달, 2달 더 됐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온지. 그래서 이런 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반면에 위에는 이더리움 뎁 이용자 수 랭킹 IDEX 1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쯤 이더리움의 호재거리 뉴스를 터뜨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망했네, 이오스가 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오스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오스도 물론 댄 라이머라는 그런 코인 개발자가 처음에 비트쉐어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더리움보다 뭐 기능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떴었어요 먼저.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이오스에 관해서도 인정하지만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저는 존재 가치를 더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얹혀져 있는 오미세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자체를 다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격이 폭락을 해서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시가 11.14%로 강세라고 나왔네요.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태까지. 그리고 네오 지갑 개발팀의 데스크탑 버전 앱 출시도 나왔고, 그리고 BTC 선물 10월 가격이 6,700달러 선 상향 돌파.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 BTC 선물 10월물 가격이 모두 6,700달러 선을 상향 돌파했다라고 나오면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하나로 따졌을 때 810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인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직도 300만 원, 400만 원 간다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팔고 나중에 사시면 되는 거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300, 40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다가 못 사는 수도 있어요. 세력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인데스크 8월 31일날 CME 선물 만기 BTC 추가 상승 예상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서도 코인데스크 하면은 코인텔레그래프나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 암호화폐 전문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추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죠. 근데 저는 슬슬 9월달, 지금 이제 말이니까 8월 말이니까 9월달로 넘어가면서 슬슬 상위로 이제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대시가 라틴 아메리카 대시 생태계 탑재 모바일 출시.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부터 해가지고 페루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만약에 외환 위기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대시가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모네로가 원래 많이 썼었어요. 그 익명성 코인에서 부각되고 막 이랬던 게, 사실은 대시도 뭐 많은 그 추종자들이 있지만 모네로 또한 막 상대적으로 많이 뒤지는 기술력을 가진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블록체어 수속 프로그래머 BCH 포크 생태계 해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웜홀 무슨 프로젝트 해가지고 플랫폼 쪽도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 저장 수단 말고 뭐 다른 쪽도 지금 이렇게 넓히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BTC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캐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에 관해서 그냥 개새끼가 개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아마 하드포크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11월 전에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브라이언 켈리, BTC 선물 시장 내년 2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나왔네요. CNBC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도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M의 큰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청산 포지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4월 85%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19년 2월쯤 시장이 활발해질 것을 내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얘기네요. 이거 투자자들한테. 저도 이런 거는 일부러 더 읽어봐요. 긍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에서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남미 국가 BTC 장외 거래량 고공 행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유튜버 케빈 루크가 트위터에 코인댄스의 BTC 장외 거래량 데이터를 인용, 최근 남미 국가의 BTC 장외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BTC 장외 거래량이 7월 대비 2배 이상의 규모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제가 말씀드렸던 페루, 그리고 칠레의 올 여름 로컬 비트코인에서 거래량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의도적인 미중의 무역전쟁, 환율전쟁, 영역전쟁이 중장기화로 가면 갈수록 남미 국가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저개발국이나 이런 국가서부터 통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추세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거 승리를 떠나서 왜 그런 일을 벌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폐쇄 정책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뒷구녕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코인 뉴스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두 번째 뉴스 보시면 소프트뱅크 중국 IT 합작사에 1억 달러 투자라고 나왔고 8월 28일 오전 11시 24분에 나왔죠. 온라인 보험사 중안의 IT 사업 확장 지원이라고 나왔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중국 온라인 보험사 중안 IT 사업 확장에 1억 달러 1,1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나왔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중국 시장이 중국의 IT 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작전을 쓰고 있고 결국엔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망할 거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 떠드는 거는 지네들 내피셜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소프트뱅크의 총지휘자가 손정인데 그 사람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개소리 떠드는 그런 인간들보다 머리가 100배로 뛰어나고 투자 규모액도 그 사람들 비트 많아봐야 몇십 개 굴리고 몇백 개 굴려도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금 금액 그 자체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미래 비전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 뭐라고 말할지 분명히 나중에 한번 되물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뭘 알고 말을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이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그룹 에코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엮여있는 회사들에 관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뱅크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소프트뱅크 알리바바가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28%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또 다시 그 스왑해서 28% 가까이 서로가 상호 지분 체결로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프트뱅크에서 오른쪽 밑에 쪽에 보시면 스프린트라고 써있죠. 스프린트의 지분을 83% 가지고 있는데
스프린트는 미국에 있는 그 통신 회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LG텔레콤 이 정도 수준 되겠네요. 1위, 2위, 3위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1위 되는 AT&T나 이런 회사를 이제 사서 지분을 매입해서 자기가 거액의 그걸 인수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라 일부러 3위의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회사를 이제 지분을 계속 인수해 나가는 식의 경영 방법을, 그리고 그런 M&A 방법을 계속해서 취해 왔거든요. 손정이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대각선 아래로 왼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고 또 돼 있잖아요. 비전 펀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펀드예요. 비전 펀드예요. 그리고 이 비전 펀드에서 우버에 투자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버에서 우지아니의 비트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그 매스컴에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소프트뱅크에서는 투자했다고 나왔는데 투자 안 했다고 6일 후에 그렇게 그 발뺌하는, 부인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 텐센트와 같이. 그리고 여기 또 소프트뱅크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76% 지분 보유한 AR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ARM이라는 회사하고 밑에 보시면 엔비디아 있고, 그 대각선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퀄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저한테 이제 저번에 댓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그 엔비디아랑 AMD가 그 합하면은 ARM 같은 거 뭉개버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도 몰라서 개소리 하는 거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하고 ARM도 사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알게 모르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섞으면서 그거를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포진을 시킨단 말이에요. ARM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엔비디아가 할 영역이 있고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소프트그룹 이 회장 자체가 여기저기 지분을 여기저기 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조율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게 다 소프트뱅크 회장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 밑에 쪽에는 파나소닉이 테슬라하고 연결돼 있고, 테슬라가 다시 소프트뱅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랑 연결돼 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스냅딜, 그리고 알리바바의 왼쪽으로 보시면 스냅딜이라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회사들이 알고 보면 이게 다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무슨 뭐 대만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일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IBM이 엔비디아랑 또 섞여 있잖아요. 근데 IBM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IBM이라는 회사가 그냥 예전 고전적인 어떤 하드웨어 그런 기반의 그것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IT 쪽에서 뼈대가 굵고 베이스 영역이 확장성이, 그러니까 공고히 다져진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IBM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이 사용료를 내야만 하는 특허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IBM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IBM이라는 회사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가 워렌 버핏이고, 그래 워렌 버핏이 IT나 블록체인이나 어떤 핀테크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성을 내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하나하나에 관해서, 그 회사에 관해서, 지분에 관해서, 그 관계에 관해서 잘 알고 나서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믿든 추종을 하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유튜브 상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유튜브가 뭐 모코인 좋다, 모코인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냥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 만약에 그 코인이 안 됐을 경우 그거에 관해서 결국에 책임을 지는 건 자신이지만 자신한테 책임을 질 거를 오히려 상대방의 말했던 거에 관해서 블레임을 한다니까요. 결국엔. 왜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하려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도 거르고, 옳은 것과 그런 걸 판단하려면 자기 자신이 지식이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 바닥에 들어와서 100전 100패예요. 2800에 고점 찍고 또 570에 손절하고 결국엔 돈 못 벌어요. 허황된 꿈에 차 가지고 빚져가지고 결국엔 자살이에요. 자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려면 그런 사람들 유튜버 보고 그런 하나하나 말에 막 쫓아가가지고 우르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그 사람들 거 엑기스만 빼어 드시고 이런 자기가 코인 투자한 기업과 거대 기업과 지분 투자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나,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외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나에 관해서 하루에 3시간씩 내가지고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막 오늘은 좀 약간 격양되게 말은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사진 보여드린 거에 관해서 사진만 딱 보시지 마시고 잘 조사도 해보시고, 비트메인이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잘 연구를 해보시고, 비트메인이 미국에 가서 채굴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러시아란 나라가 그 유럽에다가, 그러니까 독일에다가 독일까지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올 겨울서부터 가스를 거기다가 주거든요. 근데 겨울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 여름이 폭염이기 때문에 올 겨울은 훨씬 추워질 거예요. 내년 여름은 더 더워질 거고, 겨울은 더 혹한으로 갈 거고, 일교차는 더 심해질 거고. 예. 그런 와중에 미국이 그 유럽에 대한 에너지 원조를 뒤로 뺀 상태에서 러시아가 거기다가 원조를 주겠다고 이제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중국이란 나라랑 결국에는 유럽이란 나라도 결국에는 밀접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도 잘 알아보시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에 관한 그거보다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코인이 좋을 거고, 미국 코인 뭐 중국 코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련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고 고가에 사서 헐값에 손절하고 한강에 뛰어드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 안 좋다고 말해가지고 막 가슴 저리면서 막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자살하거나 한강에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폭등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만 이 세상에 없는 거지.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